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시법 입문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철희 교수입니다. 우선 그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흐름하고요, 기본 내용들, 그리고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입문 과정에서 한 10강이나 한 12강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지적법하고 등기법을 배울 겁니다. 우리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우선 먼저 흐름 같은 걸 먼저 볼게요. 우선 제 강의는 우리 그 카페가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하고 포탈에 우리 다음 카페, 우리 다음이 있죠. 그게 제가 강철이기 때문에 그 강철 공시샘에 이제 가입하시면 저는 이제 우리 암기사항하고 우리 그 자료들이 참 엄청나게 많은 보물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 합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 같은 같이 있는 과목이 지금 부동산 공시법인데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이렇게 두 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지적법입니다. 이렇게 땅지자, 기록적자, 이제 호적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지적법만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도 그냥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렇게 등기법인데, 그 문항수가 이렇게 12문항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는 요 조문하고요. 우리 판례에서 나오는데, 이 지적법은 이 판례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가지고 이제 시험을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같은 12문항을 여러분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를 이 지적법에서 우리 점수를 좀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법은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고 뭐 예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가 지금 최근에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법에서 먼저 점수를 따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법 해가지고 이렇게 세법이 이제 24문항 해가지고 세법에 16문항에서 총 이걸 한 과목 으로 봐서 우리 2차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중개사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시법은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냐면 우선 제가 전체 공부 방법들을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이 지적법 먼저 우리 지적법을 먼저 여러분이 여러 번 봐서 마스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등기법을 공부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이라 민법을 공부한 다음에 등기법을 하면 또 굉장히 또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법은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를 못 잡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못 잡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체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률 과목들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익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들은 꼭 이렇게 암기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과목은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암기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요 다음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암기 사항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알송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거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이 참 어려운데 이 등기법이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나눠주는 그 한 장짜리 한 장이 다 두 장입니다. 두 장. 이 두 장짜리가 있는데, 그게 아주 등기법의 전체를 잡아주는 아주 보물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문제를 풀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원서를 접수도 하고 많이 시험을 치는데 가장 지금 약한 게 문제 푸는 게 약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법을 배울 때 우리 소유권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민법도 소유권 나오고 공법도 나오고 중개사법도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각 내용들이 체계가 다르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등기법에서 나온 민법 문제가 다르고 민법에서 나온 민법 문제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밑에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책을 보기 전에 어떤 파트가 있으면 거기 기출문제에 이게 지금 어떤 문제 형태로 나오는지 그 문제 형태를 여러분이 꼭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시험을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여러 번 이렇게 푸는 것들을 익숙해 좀 있으면 좋고요. 자, 우리 공시법을 이제 배우는 것은 우리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동산이 뭘까요? 자, 우리 부동산은 한자로 안 입을 자,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래서 반대로 동산이 아닌 것,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부동산이라는데, 학문적 개념은 학교에서 배울 거고, 법률적 개념은 민법에서는 그 부동산이란 토지와 이렇게 정착물이다. 그래요. 우리 토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 중에서 우리 등기법상 그 부동산, 공시법에서 부동산 나오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시법에서 부동산 나오면 이렇게 우리 토지 건물이다. 자, 우리 토지 건물을 우리 공시한다 얘기는 우리 공적 장부를 통해서 그 토지 건물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 일반인들한테 외부적으로 공개해서 알려준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적 장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주게 되느냐? 만약에 이 부동산을 공시하는 목적들이죠. 왜 공시하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동산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공적 장부에 등록해서 보여주는 장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부동산인 토지 건물을 사고 팔 때 그 토지에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이게 강남이 땅인지 시골 땅인지, 그리고 그게 몇 번지 토지인지, 또 면적은 얼마인지, 또 소유자는 누군지를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또 근데 샀는데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고 우리 일반인들은 거래를 신속하고 우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이 부동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이렇게 두 법을 통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통해서 이제 공적 장부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계를 공시해 주거든요. 하나는 이 사실관계와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우선 이 토지 건물의 이제 사실관계라고서 우선 토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 사고 팔라고 하면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우리에 필요하죠. 그죠? 자, 이 토지가 우리 전국에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이게 강남에 있는 토지인지 시골에 있는 땅인지, 이걸 토지의 이제 소지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몇 번지 토지인지, 토지의 이제 번호를 우리가 지번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땅의 사용 용도가 이게 자, 채소를 심을 수 있는 토지인지, 그다음에 집을 질 수 있는 토지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이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가 집을 졌는데 이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경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 땅에 어디까지가 우리 경계인지, 또 이 토지를 살 때 그 면적이 얼마인지, 몇 평짜리인지, 지금 면적은 제곱미터인데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가 궁금하다. 그럼 어디 가서 뭘 떼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정보를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한 장부가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는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에 그 토지 대장과 요 지적도를 떼보면 요 정보들이 거기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요 토지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토지 대장에 이런 정보가 있고, 자, 지적도에 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떼보면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법은 이렇게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되는 그 토지에 대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배웁니다. 그 소지지는 이미 행정구역상에 결정돼 있어서 소지지는 안 배웁니다. 강남 땅이지 시골 땅이지. 그래서 이 토지의 몇 번지인지 요 지번하고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뭔지 지목하고 그 땅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요 경계하고 요 면적, 요 네 가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그래서 지적법은 사람의 호적이 있듯이 그 토지에 대한 호적, 이렇게 땅에 대한 사고 팔 때 이런 정보가 필요해서 또 국가는